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 현대 로템 하면 K2 흑표전차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외에도 레일 솔루션에서 이 철도 차량이나 이런 쪽에서도 특화되어 있고 에코플랜트 해가지고 수소 인프라에 대한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소 쪽은 앞으로 커갈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미래 수종 사업으로 현대 로템이 잘 키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K2 표전차로 대표되는 이 방위 산업이 지금 현재 로템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성장을 견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번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매출 기준으로 4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것도 재작년에 2조 9천억을 매출을 달성했던 것이 바로 1년 만에 4조 3천억을 달성하면서 분기당 1조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다만 이게 영업이익률도 높은 편이긴 한데 영업이익은 지금 4,565억에 머물고 있어서 이게 매출 외형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덜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철도 분야에 대한 철도 차량에 대한 이 매출이 좀 이연되고 이 철도 차량에 대한 수익이 민수 분야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수익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당기순이익도 지금 4,052억이 해서 매 분기마다 한 1,000억 정도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대로템은 매출 내용이 꾸준히 또 성장을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성장을 토대로 해서 올해 2025년 영업이익이 1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디펜스 솔루션 즉 이 방위사업 쪽이 전체 매출액의 반 이상을 견인을 해줬고요. 2조 3천억 정도를 했으니까요. 레일 솔루션이 오히려 저작년보다 1조 5천억보다는 줄어든 1조 4천억대 소폭 줄어든 모습입니다. 에코플랜트도 4,500억에서 5,100억으로 증가한 성장을 이어간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방산 분야에서 매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실적이 4조 7천억을 돌파해서 거의 5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최대 주주는 현대차인데요. 현대자동차가 33.77%를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 다 포함해도 33.77%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33%나 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방위 사업 쪽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제 현대 로템의 실적을 견인해 줬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폴란드 무기 수출이 가장 큰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K2 전차가 이제 많이 팔린 게 큰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 나름대로 이 K2 전차가 지금 작년에도 한 52대인가요? 56대 정도 납품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올해는 그 2배인 거의 90대 정도가 이제 폴란드에 납품이 될 예정인데 이게 이제 1단계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 K2 전차 18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 작년에 56대인가를 이제 전달했으니까 그 올해도 그만큼 이제 수주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뉴스이긴 한데 이 폴란드는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이 무기 수출을 계약을 한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교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전 정부에서 했던 대규모 사업인 이 K 방산 수입이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땐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지만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거를 뭐 재검토한다 막 이랬지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폴란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스스로도 자주국방에 대한 GNP 대비 한 5% 정도 지금 이건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이 국방비를 증가시키는데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늘어난 GNP 대비 5%까지 늘어나게 된 이 방위비를 무엇인가에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우리나라 K 방산 수출에 사용하겠다는 의미죠. 그렇게 하면서 이 국방력도 강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K2 전차도 K9 그 자주포도 또 FA-50 경공격기도 모두 21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무기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자유진영에서는 가장 최첨단 무기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기 자체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만듭니다. 양산도 굉장히 빠르게 하기 때문에 주문을 하자마자 바로 번개 배송을 해줍니다. 작년에 주문하자마자 바로 56대인가를 K2 전차를 납품하는 걸 보고 이 폴란드 정부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옆에 나라 루마니아 다른 나라들은 이 독일의 레오파트를 같은 나토 국가라고 해서 레오파트 탱크를 주문했는데 이 주문한 게 몇 년이 지나도 겨우 한 2대 정도 받았고 앞으로도 10여 대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굉장히 느린 그런 납품 실적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번개 배송을 해주죠. 주문하자마자 3개월 만에 12대를 갖다 준 데다가 바로 이어서 56대를 작년 1차 계약대로 그대로 다 납품을 했고 이 납기를 제대로 마치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갖다 주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폴란드 신정부가 이 2단계 그러니까 수입에서는 그 폴란드 내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이 한국에서 SKD나 CKD 형태로 이제 부품을 도입을 해서 그 조립 공장, 즉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래서 이 폴란드 내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린 자연스럽게 폴란드를 우리나라 K 방산의 그 유럽 내 전초 기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현지 공장이 하나 생기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폴란드의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그 공장이 1단계 수출과 함께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그 공장을 원래 이제 폴란드 내에 우리 한국산 K 방산을 수입하는 그 무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군수 공장들이 우리 그 현대로템과 이제 계약을 맺고 이 유럽 내 전초 기지로서 이 공장을 조립 공장 역할을 해주겠다고 계약을 맺었고 그 공장에 대한 그 폴란드 정부의 실사가 있었습니다. 실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2단계 이 방산 수입을 지금 현재 폴란드 정부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 말은 실제로 2단계 계약은 훨씬 더 큰 800대 이상의 그 흡표 전차를 수출하는 건데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GNP 대비 5%로 국방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규모로 이런 K 방산을 수입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도 이 폴란드 사업에 대한 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K2 흡표전차를 2024년 폴란드 수출 물량 56대를 납품 완료했고 올해 25년에는 96대를 추가로 수출할 예정인데 물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국군에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던 물량도 폴란드로 먼저 돌리면서 우리 국군이 오히려 이 K2 흡표 전차를 자기 그 전력화하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왜냐면 이제 이 우리 국군이 사용해야 될 물량을 폴란드 수출용으로 먼저 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폴란드의 수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현대 로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현대로템은 이 군수용 로봇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군수용 로봇은 AI 기술과 접목돼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부족한 군 전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현대로템은 이러한 새로 만들어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R&D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돈 먹는 하마였던 우주항공 우주개발 사업 분야들은 요번에 2025년에 우주항공청 작년 11월달 2004년이죠. 11월달에 우주항공청이 우주개발 목표를 제시하고 이 부분을 2025년부터 구체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현대 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이 한국형 발사체 추진기관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올해 안에 올 하반기에 우리 이제
국산 중형 위성을 이제 우주에 올려보내기로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또 이제 군사용 위성들을 올려보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외적으로 대비이긴 하지만 이 군사용 그 위성 이것들을 발사하는 게 이제 국방부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대 로템의 우주 발사체를 갖고 그 올려보내게 되죠. 이런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대 로템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건 아마도 폴란드 사업이 2단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최근 들어서 거의 뭐 수직으로 90도로 막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 현대로템의 지난해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93,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데 지난 그 12월 달 이때 이제 그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주가가 아주 폭락을 했죠. 이 폭락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이 전에 폭락을 했던 건 나름대로 현대로템이 방산이기 때문에 군인들이나 이런 쪽에 아마 이 구테타, 그러니까 구테타라면 이제 윤석열의 이 내란이 미리 사전에 정보가 생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대로템이 실적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주가 사전에 급락하는 경우가 드물 나타나기 어려운데 그리고 실제로 12월 3일 날 그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는 또 추가적으로 폭락하고 그 이후에 빠르게 이 현대로템은 주가를 회복시키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 폴란드 2단계 수출이 이슈가 되면서 나름대로 실적이 주가에 급하게 반영되는 그리고 이 폴란드 사업이 2단계 수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결국 이러한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면서 장기적으로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주가가 지금 당장 급하게 올라와서 차익 실현 매물에 잠깐 주가가 그 파란색을 띄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